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결혼 10년 차 며느리 수진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죠. 오늘만 벌써 네 번째 전화였습니다. 아침엔 반찬 걱정, 점심엔 아이 학원 문제, 오후엔 남편 건강 챙기라는 당부, 그리고 지금은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걱정까지. 수진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거실에선 남편 민호 씨가 퇴근 후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핸드폰에도 아버지로부터 온 문자 3통이 확인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죠. 시부모는 말합니다. 우린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이 쌓일수록 이 집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혼돈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가족을 이토록 숨막히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탈무드의 지혜가 어떻게 이 가족을 구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이곳엔 35살 민호 씨와 33살 수진 씨,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준우가 살고 있습니다. 민호 씨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수진 씨는 육아와 파트타임 재택근무를 병행하며 평범하지만 단단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죠. 민호 씨의 부모님은 경기도 분당에 살고 계십니다. 올해 65의 아버지는 3년 전 회사를 정년퇴직하셨고 62의 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두 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자식 교육에 헌신했고 가정을 위해 모든 걸 바쳤죠. 하지만 은퇴 후 아버지의 하루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40년 가까이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던 삶이 사라지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역시 자식들이 독립한 뒤 챙길 사람이 없어진 집에서 하루하루가 길기만 했죠. 그렇게 비워진 시간 속에서 두 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들 부부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었어? 준우 학원은 잘 다니고 있어? 같은 평범한 안부였죠. 수진 씨도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부모의 관심은 따뜻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은 점점 구체적이고 빈번해졌습니다. 반찬 메뉴에 대한 조언이 시작됐고 준우의 학습 계획표까지 직접 짜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방문하셔서 냉장고를 확인하고 아이방 정리 상태를 체크하셨죠. 민호 씨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은퇴 후 허전함, 자식이 성인이 된 뒤 찾아온 공허함. 그걸 채우려는 몸부림이라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차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부모님이 우릴 걱정하시는 거잖아라며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수진 씨는 조금씩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 메뉴대로 요리하지 않으면 다음 전화에서 왜 안 해봤어? 라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아이 학원을 바꾸려 하면 우리가 알아본 곳이 더 좋다는 말씀에 선택권이 사라졌죠. 선의로 시작된 관심은 서서히 통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며느리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 씨는 퇴근한 민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연락하시는 것 같아. 조금만 선을 정해줄 수 있을까? 민호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 근데 부모님이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야. 조금만 더 이해해줘. 그날 이후 수진 씨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말하지 못한 답답함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시부모님은 예고 없이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죠. 애들 장난감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수진이가 요즘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나? 수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민호에게 회사 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요즘 승진 얘기는 어떻게 됐어? 내 동기들은 벌써 차장된 애들도 있다던데. 민호 씨는 애써 웃으며 아직이요. 좀 더 기다려봐야죠 라고 답했지만 그 말 속엔 압박감이 묻어났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은 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이건 언제 만든 거야? 벌써 색이 변했네. 애 먹일 거면 신경 좀 써야지.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평가받는 기분이었죠. 시부모님이 돌아간 후 수진 씨는 부엌에 혼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호 씨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외로움을 알기에 쉽게 선을 그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루에도 서너 통씩 오는 전화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엔 준우 학교 잘 보냈어? 점심엔 오늘 날씨 추운데 민호 점심은 챙겨줬어? 저녁엔 애 숙제는 다 했어?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죠. 수진 씨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걸 지적받을까봐, 혹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까봐. 자신감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엄마가 아닌 걸까? 나는 며느리로서 부족한 걸까?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민호 씨 역시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했고, 아내의 힘든 표정을 보면서도 중재자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양쪽의 감정을 다 이해하기에 누구 편도 들 수 없었죠.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집에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부부 사이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힘들어. 어머니한테 조금만 거리를 두자고 말씀드릴 수 없을까? 민호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해? 부모님 외로우시다고. 조금만 참아줘. 나만 참으라는 거야? 나도 힘들어.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불만들이 터져나왔죠. 수진 씨는 나는 당신 부모님의 인형이 아니야 라고 외쳤고, 민호 씨는 그럼 나보고 부모님을 버리라는 거야? 라고 맞받았습니다. 그 말다툼을 문 너머로 들은 준우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한편 분당의 집에서 시부모님도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애들이 우리 연락에 예전만큼 반응이 없어. 혹시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물었지만 시아버지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더 많이 챙겼습니다. 우리가 더 신경 쓰면 애들이 다시 우리에게 마음을 열겠지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 관심은 민호 씨 가족에겐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관계는 점점 숨막히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멈추지 못한 채 모두가 선의로 서로를 조이고 있었죠.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 집에서 사흘을 보내셨고 그 사흘 동안 수진 씨는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 손님 접대까지. 시어머니는 옆에서 하나하나 지켜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죠. 수진아, 저는 기름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 느끼해. 상차림이 좀 어수선하네. 다시 배치해볼까? 준우 예절 교육 좀 제대로 시켜야겠어. 어른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잖아. 수진 씨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저녁 한계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주방으로 들어와 설거지하는 방식을 지적하셨을 때 수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제 방식대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저 잘 되라고요? 전 지금 하나도 안 좋아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민호 씨와 시아버지가 급히 주방으로 왔습니다.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는 매일매일이 시험 같아요. 어머니 눈에 들려고, 잘못 안 하려고, 지적받지 않으려고.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또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전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널 힘들게 했어? 난 정말 선의로. 알아요, 어머니. 근데 그 선의가 저를 숨막히게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받은 표정과 아내의 눈물 사이에서 그는 그저 얼어붙을 뿐이었죠.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만 가자. 애들도 피곤할 것 같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다문 채 가방을 챙기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모님의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명절에 그렇게 자주 울리던 전화기는 조용해졌고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단절에 가까웠습니다. 분당의 집에서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말을 잃으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아버지는 아내의 곁을 지키며 자신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이 왜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민호 씨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 씨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과 그래도 해야 할 말을 했다는 안도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준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언제 다시 오시는지 물었지만 민호 씨는 나중에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상처받았고 모두가 외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놓인 침묵은 어떤 소음보다도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시부모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였다는 걸. 이렇게 연락이 끊긴 채 사는 것도 결국 또 다른 불행이었습니다. 그녀는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돼.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민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저 외면하거나 중재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부모님께 찾아뵙자. 그리고 우리 마음을 제대로 전하자. 한편 분당의 집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달 동안 아들과 연락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하루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고 TV만 보다가 하루가 저물었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 준우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지 한 달. 며느리가 만든 반찬을 평가하던 자신이 사실은 그 반찬을 통해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자식들한테 매달렸던 건 아닐까? 우리 삶이 너무 비어서. 시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것 같소. 은퇴하고 나서 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더군. 회사 다닐 땐 과장이었고 부장이었고 임원이었는데 이젠 그냥 빈 사람 같아. 두 분은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의 삶을 붙잡고 있던 자신들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돌아봤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관계를 다시 세울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주말 민호 씨 부부는 준우를 데리고 분당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어요. 수진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그날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들어주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내가 미안해. 난 정말 몰랐어. 내 관심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할 줄은. 그날 가족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이 느꼈던 압박감을, 민호 씨는 중간에서 느꼈던 고민을, 시부모님은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을 솔직히 나눴죠. 그리고 함께 결정했습니다. 일정한 선을 정하기로. 전화는 주 2회, 방문은 월 1회에서 2회로 약속했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저녁 시간대 연락은 자제하기로 했죠. 시부모님도
자신들만의 삶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들여다가도 오늘은 연락하는 날이 아니지 하며 내려놓으셨습니다. 서운함도 있었죠. 하지만 그 비워진 시간이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역사책들을 다시 펼쳤죠. 시어머니는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며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워진 시간 속에서 두 분은 자신들의 하루와 감정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쏟던 에너지를 이제 자신들의 삶을 채우는데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간섭이 사라지자 역설적으로 외로움이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마주하면서 시부모님은 비로소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가족도 변화했습니다. 수진 씨는 전화벨 소리에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날에 오는 연락은 부담이 아니라 반가움이었죠. 민호 씨도 양쪽을 중재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가족과의 시간을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준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면 더 반가워했습니다. 자주 보지 않으니 만남이 더 특별해진 거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시부모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냉장고를 확인하거나 집안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준우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셨죠. 점심을 먹으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도서관에서 역사 공부 모임에 나가고 있어. 나이 드니까 배우는 게 더 재미있더라고. 시어머니도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등산 동호회 활동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 다음 주엔 경주 여행도 가기로 했어. 수진 씨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덕분이야. 내가 그날 용기 내서 말해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어.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나친 손길은 사랑을 흐린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자식 부부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며 채우기 시작했죠. 자식들도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약속된 연락을 꼭 지켰고 방문할 때는 진심으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연락은 줄었지만 만남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의무감에서 나온 관심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리움이 되었으니까요. 민호 씨는 이제 부모님께 전화할 때 더 편안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전화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묻는 안부가 되었죠. 부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질문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핸드폰에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제주도 여행을 떠나신 사진이었죠. 시아버지는 등산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V자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애들아, 우리 이번 주는 제주도야. 정말 좋다. 너희도 나중에 준우 데리고 꼭 와봐. 민호 씨는 그 사진을 수진 씨에게 보여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봐.
부모님 정말 행복해 보여. 수진 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우리도 잘한 것 같아. 그날 저녁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전화벨 소리에 놀라지 않았고 누군가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필요할 때 서로를 껴안을 수 있는 거리를 찾은 것입니다. 간섭이 줄어든 자리에 비로소 관계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혼돈 뒤에 남은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잦은 연락 뒤에는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이 있었고, 며느리의 답답함 뒤에는 존중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죠. 그 외로움을 인정한 순간, 가족은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시부모님은 자식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깊은 사랑을 배웠고, 자식들은 거리를 둠으로써 더 진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어떤 의무감보다도 강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준우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제주도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여행 갈 수 있어? 수진 씨는 아들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자. 우리만의 여행을. 가족은 각자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진심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리워하며,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랑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 씨는 부모님께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시아버지는 그 문자를 보며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장했습니다. 너희들도 고맙다 아들아. 그 짧은 문자 안에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가족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 간의 사랑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탈무드의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탈무드의 지혜로 풀어가는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